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9월 HSK 5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쓰기 파트를 할 건데요. 쓰기 일부분이 제 생각에는 사실 작문보다도 조금 더 중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 문제당 배점이 굉장히 크고 순서가 한 단어의 순서만 바뀌어도 그 모든 점수를 다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보다 정답률이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출제된 모든 문제를 다 맞추는 학생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놓지 않고 얘는 다량의 문제를 굉장히 정확도 있고 꼼꼼하게 풀이까지 다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 겁니다. 매번 얘기합니다. 우리는 문제 먼저 봅니다. 왜냐면 실전에서는요, 여러분 이론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단어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 계속 봐요. 문법 중요한 거, 핵심 전략 같은 거 정리해 놓은 거 이렇게 계속 보고 가도 막상 시험 현장 가면 그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시험 난이도는 그거를 응용해서 실전처럼 나오기 때문에 적용은 시킬 수 있지만 그걸 단순 암기한다고 해서 걔가 딱 무슨 내신 시험처럼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 시험이 임박해서는 문제를 많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서 오히려 이게 어떤 전략을 썼는지 이 순서로 봐야지. 그게 고사장에서 내가 문제 시험지를 대하는 그 순서가 그거잖아요. 이론 보고서 문제 푸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문제를 먼저 보고 이 문제를 볼 때 내가 어떤 순서대로 문제를 풀 것이며 다 풀고 나서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게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 되는 문제인 건가까지 확인을 하셔야 그 한 문제가 온전히 다 풀리는 거예요. 10문제 백날 풀어봤자 이 절차를 거쳐서 내가 완전 내 걸로 소화를 하지 않으면 그냥 때려 맞췄어 그러고 대충 넘어가고 내 걸로 만들지 않으면 사실은 10문제를 풀던 몇십 문제를 풀던 소용이 없어요. 한두 문제를 풀더라도 이거를 정확하게 이 절차에서 내 걸로 완전히 소화시켰을 때 그게 응용이 되든 어떻게 되든 시험 현장에서 맞출 수 있는 거라서 이 순서를 생각하시면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봅니다. 풀어보세요. 지금 시험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은 멈춰놓고 한번 꼭 풀어보세요. 다 난이도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은 문제들이기 때문에 세 문제 풀어볼 거고요. 첫 번째 문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냥 다짜고짜 내가 해석해서 앞에서부터 문장 만들려고 하지 말라고 제가 매번 쓰기 1파트 설명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볼게요. 하나하나 먼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또이가 들어갔어요. 뭐뭐에 대해서 개사구문인 거죠. 개사구. 영어로 따지면 이제 전치사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슈는 동사예요. 이다. 생명에 지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 지지가 이게 후가 책임을 지다 할 때 후라서 생명에 여기 중간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겠죠. 아직 불완전한 상태니까. 그다음에 지요 허우지아시 하면 술 먹고 운전하는 거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단어가 다 말맞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운전을 하다라는 뜻이죠. 음주운전이라는 명사고요. 뼈시에는 표현하다라는 동사로 쓰일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시가 있기 때문에 쟤는 무조건 동사잖아요. 그럼 얘는 명사일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责任的 보이시죠? 자, 요거까지 이게 이제 관용어가 되는 거죠. 명사 플러스 조사가 들어가니까 책임, 의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을 하고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행동은 짝꿍끼리 붙여놔야 돼요. 앞에서부터 제발 문장 만들지 마세요. 짝꿍끼리 붙여놔야 된다는 거 제가 퍼즐 얘기 여러 번 하잖아요. 내가 300피스짜리 퍼즐 언제 맞춰? 처음 1번부터 이렇게 맞추고 있으면 그거 못 맞춰요. 여기 산이 보이니까 그 산에 있는 그 꽃들이 그 밑에 있고 이렇게 퍼즐 이렇게 맞추잖아요. 짝꿍 먼저 찾아야 돼요. 여기 보시면 짝꿍의 패턴이 세 가지가 있는데 더 뒤에 명사, 더 뒤에 동사. 정도부사라는 거 헌전 페이창을 얘기해요. 헌하오. 헌이나 쩐이나 페이창 같은 거 있으면 형용사 넣는다. 지시사 다음에 양사 다음에 명사 나온다. 이런 패턴을 일단 이거란, 저거란 이런 식으로. 근데 오늘은 사실 요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세 가지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더 뒤에 무조건 명사 쓰세요. 责任的 명사 홀로 있는 거 뼈시엔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责任的뼈시엔을 일단은 붙여놓을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붙여놓을 게 더 이상 없으면 또 다른 새로운 짝꿍이 뭐냐면 수어랑 목적어가 짝꿍입니다. 제발 주어 먼저 잡지 말라라는 이유가 뭐냐면 가다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그럼 가다라는 동사의 목적어는 장소여야 돼요. 먹다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그럼 먹다라는 동사의 목적어는 먹는 거여야 돼요. 주어는 누구든 상관없어요. 나, 너, 선생님, 학생, 한국인, 중국인 다 상관없잖아요. 주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사의 짝꿍은 목적어라서 또 다른 중요한 짝꿍은 수로 목적어예요. 수로로 기둥을 삼으셔야 됩니다. 负责란 이건 5급 필수 호응 관계죠. 수로 목적어 호응 관계. 책임을 지다. 是 표현이다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앞에서부터 문장을 만들려면 해석이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보시면 负责任的表现 해놓고 是 나오니까 이게 쫙 다 한 번에 쭉 풀리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주어가 酒后驾驶는是什么什么的表现 근데 责任 여기다 붙여놨는데 负责任이 두 개 세트야. 그럼 얘네 뚜에까지 같이 와서 한꺼번에 쫙 연결이 돼요. 그럼 동사가 是니까 酒后驾驶是什么什么什么什么的表现 이렇게 나가는 거죠. 앞에서부터 문장을 만들려고 그러면 중간에 덜컥 是 이거 어떡하지? 表现 이거 어떡하지? 이러는데 짝꿍기를 붙여놔야지 수월하게 문장이 풀릴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다시 갈게요. 후가 들어가고 责任이 들어갔는데 더 뒤에 명사 表现 한꺼번에 얘를 해결해야 기둥 메인 동사로 是 잡고 주어랑 수어랑 목적어로 가야지 답이 쫙 풀린다는 거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 거예요. 舍不得는 그냥 대충 뿌가 들어갔으니까 수로겠지라고 추정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舍不得라는 단어 자체는 4급, 5급, 6급 그 이후에도 쓰일 수 있는 거라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쓰이는 부분이에요. 舍가 버릴 사자예요. 버릴 수 없어요. 너무 아까워서. 이게 이제 게르기라는 말에서 삼국연의에서 나왔는데 이 성을 내가 버리기엔 너무 아까워. 근데 이걸 지키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기엔 또 조금 그래. 닭의 갈비 부분에서 게르기라고 하는 그 성어에서 그 고어에서 거기서 유래된 말이거든요. 舍不得 하면 참아 버릴 수가 없어요. 너무 아쉬워요.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찌양야오비 이거 수로야 뭐야 했는데 너가 붙었어요. 아 관용어네. 离开 떠납니다. 校园 하면 이거 수로 목적어가 다 동사 명사로 돼 있죠. 研究生 하면 앞에서부터 무조건 研究生 뽑아놓고선 가지 말고 짝꿍 먼저 찾아야 됩니다. 더 뒤에 명사 온다고 했어요. 정도부사랑 지시사에 대한 얘기는 다행히 없습니다. 더 뒤에 명사 하나밖에 없어요. 研究生을 붙이면 돼요. 제발 좀 짝 지을 것부터 먼저 짓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로 찾으라고 그랬죠. 舍不得 아쉬워요. 뭘 아쉬워요? 학교 떠나는 것을 아쉬워하다. 舍不得 뒤에는 통상적으로 수로가 옵니다. 그러니까 수로 자체를 목적어로 받는 동사로 보시면 돼요. 떠나기가 아쉬워. 누구누구에게 주기가 아쉬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동사가 많이 옵니다. 离开校园 하면 舍不得 뭐뭐 하기가 아쉽다. 그럼 이제 끝났어요. 이게 주어고 이게 수로고 목적어니까요. 그래서 将要毕业的研究生 곧 졸업할 예정인 대학원생들은 이 교정을 떠나기가 너무 아쉽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말을 만들어서 문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짝꿍부터 이어나가야지만 문장을 풀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문제 볼게요. 얘는 일부러 제가 특수구문을 좀 넣어봤어요. 여러분 특수구문을 익히는 차원에서 그게 아니더라도 비교문의 느낌으로 갈 수도 있기는 하지만요. 원노한 따뜻함은 비가 보이잖아요. 비 뭐뭐보다 아시죠? 오늘이 어제보다 더워 하면 오늘 今天比昨天热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비 뭐뭐보다 그럼 대상이 오겠죠. 重要 중요하다 수로고요. 또 모두 심리가 나오고요. 什么 什么 보통 什么가 나오면 什么또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데 이런 표현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짝꿍을 보시는데 이제 사실상은 비 뒤에다가 뭐뭐 보다라고 하는데 비, 什么 또가 하나의 구문이라는 걸 오늘 특수구문을 하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어로 따지면 최상급일 수 있는 거죠. 그 무엇보다 도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비가 있는데 什么랑 또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비교문인데 의문문인 건가? 그러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해. 그 누구보다도 어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제시되어 있는 단어 자체에 비가 있는데 의문사가 있으면 얘가 최상급이겠구나. 그럼 이제 모두가 되는 거죠. 그 어떤 것보다도 모두 이런 식으로 比什么또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또 뒤에 쭉要를 써버리면 앞에 주어 삼으면 이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특수구문이라는 건 많이 몇 개 되지는 않습니다. 비교문 중에서 특수구문이 이렇게 나올 때마다 기억을 하시면 사실상은 시험에서 나오면 모르면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알면 굉장히 쉬워질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맞춰본다면
심리상의 따뜻함이에요. 심리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상의 따뜻함은 왜냐면 비셔뭐 또 중야오까지가 또 뒤에 심리를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럼 얘가 갈 수 있는데 왜냐면 원노안이랑 비가 같이 붙어 있었잖아요. 그럼 얘가 갈 수 있는 게 지금 앞에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추리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 심리상에서의 따뜻함은 마음이 따뜻한 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 비셔뭐도 해놓고 중요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 좋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쭉 이렇게 이제 세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특수구문, 특수문법, 그러니까 오늘 한 개를 다루긴 했지만 사실 그거보다도 기본 문장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풀이 순서가 중요한 거죠. 서로 짝꿍끼리 붙여놓고 더 뒤에 명사 오는 거, 헌정 페이장 뒤에 형용사 오는 거, 그다음에 지시사나 수량사나 양사나 명사 이렇게 이어지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시면서 짝꿍 붙여놓으시고요. 제발 수로로 기둥 세우시면 쭉 문장이 해결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보시면 문장의 핵심 구조가 사실 수로로 목적어를 찾아서 연결하는 거, 그리고 특수구문은 나올 때마다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출제되는 문제 중에서 50% 이상이 사실은 기본 구조예요. 기본 구조를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특수구문 받자, 빼자, 비교문 이런 등등의 특수구문도 사실 기본 구조만 잘 잡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풀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록 우리가 세 문제를 풀긴 했지만 이 세 문제 속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문제 푸실 때 문제 보시고 풀이 순서와 전략까지 쭉 정확하게 꼼꼼하게 공부하시면서 이 전략 가지고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면서요.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